20, 30대 동생들아 정말 들어. 응? 안녕하세요. 비뇨기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원장님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립선 비대증 수술 치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 전에 배웠던 젊은 남자 환자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 3년 전에 저한테 오셨거든요. 광고를 많이 하는 규모가 있어 보이는 비뇨기과 병원에 갔었는데 소변 속도가 많이 느리고 전립선이 24g으로 커져 있다고 성기능 장애가 없는, 그러니까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최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권유하고 실손보험이 있으면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으셨대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태라는 말에 덜컥 놀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고 홀랩 수술로는 해결이 안 될까 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러 오셨던 분이에요. 진료 기록을 가지고 오셔서 다른 검사 안 하고 그냥 요속 검사를 해봤어요. 소변을 어떻게 보시나? 여기 보시면 최고 요속이 12.7이고 좀 커브가 완만하죠. 확실히 좀 떨어져 있기는 해요. 홀랩 수술을 했던 70대 할아버님도 최고 요속이 한 17 정도 이상은 이렇게 슉 올라가는 패턴으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는 이거보다는 더 잘 봐야 되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죠. 저는 이 환자분하고 오래 얘기를 하고 나서 수술도 안 하고 약 처방도 드리지 않았어요. 환자는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저는 약도 안 주고 수술도 안 하고 왜 돌려보냈는지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해요. 이 그림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의 세포수가 증가해서 전립선 크기가 커져서 커진 전립선이 방광 출구를 막아 하부 요로 증상, 배뇨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 있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죠. 가장 큰 파란 동그라미 나이입니다. 적어도 40세 이상은 되어야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20대 전립선 비대증이 없는 정상적인 남성의 요도는 이렇게 생겨 있어요.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크지 않은 한 30g 초반대 전립선 비대증 환자도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로 인한 하부 요로 폐색인 거죠. 말씀드렸던 20대 환자는 확실히 보면 아까랑 차이는 있죠. 이런 사진을 갖고 오셨어요.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좁아 보이지만 비대 조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가장 큰 부분은 이 정구라는 구조물 아래쪽 6시에 톡 튀어나온 이 부분부터 방광목이라고 하거든요. 방광 출구까지 차이가 굉장히 높이가 많이 있죠. 이 환자분의 영상은 노란색 화살표처럼 소양강 댐처럼 이렇게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방광 경부가 높다, 하이 블래더 내기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문헌에 나와 있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MRI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환자를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근데 두 사진이 차이가 나죠. 이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방광 경부고 차이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노란색 화살표만큼 이렇게 톡 올라와 있고 이런 경우 방광에서 소변이 나가는 길을 회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전립선 비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높은 방광목이 회색을 일으키는 경우라면 전립선 절개술을 시행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쭉 절개를 가해서 출구를 확보를 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아이틴드 있죠? 방광목이 이렇게 높은 경우 아이틴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아이틴드는 이렇게 튤립 모양의 형상기억 합금을 전립선 요도에 설치하고 5 내지 7일 정도 이후에 제거하면 전립선의 12시, 5시, 7시 방향에 홈을 파놓은 것처럼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소변 보는 것이 좀 편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치료나 수술을 권하지 않았어요. 일단 진단이 불분명하고 최고 요속이 12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소변 보는 것보다 조금 몇 초 정도 더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이상이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지지도 않고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니 자기가 기억하는 한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던 것 같대요. 그냥 괜찮다. 솔직히 그럭저럭 지낼만 하지 않느냐. 치료 안 해도 더 나빠지거나 이로 인해서 합병증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 수술을 해서 예기치 못할 합병증, 성기능이나 사정기능과 관련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되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으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서 얻을 이득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초 유로피뇨의학과 학회지에 좋은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원발성 방광경부 폐쇄 및 기능적 배뇨장애 치료라는 논문인데요. 18세부터 50세 남성의 요속 감소, 배뇨 불편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입니다. 젊은 남성에서 소변 속도가 느리고 유난히 소변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잔뇨감이 있다.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고 방광경부 폐쇄 또는 기능적 배뇨장애일 수 있어요. 진단은 매우 정밀한 검사인 비디오요 욕동학 검사가 필요하고 치료는 먼저 약을 써보고 그 다음에 듣지 않는다면 조심스럽게 방광경부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에서 정말 전립선 비대증이 없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드물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문헌에 보고된 것을 보면 2010년도에 그리스 남성이에요. 25세 때 250g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을 받았고 30대에 수술을 받았대요. 2013년에 터키 남쪽에 있는 섬나라죠. 사이프러스에서 27세 남성이 180g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고 1987년 일본에서는 20세 남성이 380g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자, 이제 얼마까지 어려질까요? 2016년도에 튀르키예에서 17살 93g 수술 잘 끝났대요. 우리나라에도 보고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연세대학교 최영덕 교수님께서 보고하셨는데요. 10살에 33g으로 진단이 돼서 13살에 55g. 도저히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수술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다고 보고를 하셨대요. 40세 이전에 전립선 비대증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드물고 이렇게 보고될 정도라면 굉장히 큰 아주 심한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소변을 볼 수 없을 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일단 20, 30대 젊은 남성에서 소변 속도가 느리고 쉽게 안 나온다. 전립선 비대증일 리는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러므로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실 필요도 없고 하셔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 블래더넥 또는 방광경부가 쪼이는 경우 수술이나 IT인들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진단 자체가 불분명하고 대부분이 배뇨 습관의 문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수술로 확실한 이득을 보장하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여태까지 이에 대해서 근거 수준이 낮고 우리가 임상 경험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 안 한다고 더 나빠지지도 않고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대단히 낮습니다. 약을 먹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제가 하지 않고 이 분야에서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가이신 서울의대 오승준 교수님이나 더 서울비뇨의학과 추민수 교수님한테 진료를 의뢰드릴 것 같아요. 20대 젊은 남성에서 소변 속도가 떨어져 있고 소변이 더디 나온다. 이러한 경우 검사는 정말 정밀하게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진료는 최소 침습적으로 가급적 손을 덜 대는 쪽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